자, 이 시각 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TV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시 40분에 국회 본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헌재 선고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화면 오른쪽 하단에 문영배 권한대행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도 10시부터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 있죠. 자, 이 탄핵 심판정 출석 여부가 이제 관심했는데 아마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순간 다가옵니다. 기각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를 하게 되죠. 반면에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 됩니다. 자, 아침에 제가 여야 정당 뭐 이제 국회의원 포함해서 뭐 대변인 여러분들한테 통화를 해봤더니 국민의힘은 4대4 기각, 민주당은 8대0 인용. 이걸 뭐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자기들 좋을 대로 일단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보니까 뭐 양당 모두 뭐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뭐 정보를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자기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분히 좀 주관적인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관측이 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문영배 대행 그 언급한 내용 중에 계엄이 해제돼도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겠죠. 절차에 맞느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첫 번째는 그 부분을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중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그것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몽령이다. 물론 이것이 인용 기각과는 뭐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호수 위에 뭐 달 그림자 같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건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계엄 해제를 했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의 사유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내란죄 철회 이게 이제 원래 그 국회 소추단이 있었던 데는 뭐 29번 나온다든가요. 그런데 그걸 뺐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영석 변호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당연히 내란죄 철회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을 해쳤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 의견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설사 이제 그 각하라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의 의견이 있다 그러더라도 5명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게 대표 의견으로 각하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4명만 각하 의견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각 의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는 내용들은 뭐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을 전제로 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다. 지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각하 의견이 분명히 헌법재판관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5명이 아니다 정도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자,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이미 많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많이 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내란죄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뭐 변호사님 또 아시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5가지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뭐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뭐 국회 정당 활동 금지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을 국회에 보낸 거, 네 번째 군을 선관위에 보낸 거, 그다음에 뭐 이 정치인 체포,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 평가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선 그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그 평가를 빼더라도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이 법률가들이면은 적어도 사석이든 공석이든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률가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8대0 인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시기도 네. 3월 말 4월 초라고 일관적으로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4월 초인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인데 그냥 헌법이나 뭐 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텔레비전 통해서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각이 나면 가령 우리 박영란 앵커님께서 위대한 박영란의 시사 1번지를 두고 항상 성역 없는 뭐 비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논평이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12.3일 비상계엄 당시에 보면은 국회와 선관위에만 군이 갔던 게 아니에요. 본인이 거슬리는 논조의 얘기를 하는 뭐 유튜브 하는 그런 사무실에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각이 되면은 여기에 군인이 들어와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뭐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 8대0으로 압도적으로 인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시 정치 상황이 국가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문행부대행이 했고요. 문대행이 지금 쭉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제 쭉 그 자막으로 계속 뜨고 있는 걸 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 논리의 흐름으로 봐서 하나하나씩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근거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제하는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을 남발해서 야당이 내가 탄핵을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배제를 했고 또 이제 뭐 예산안 때문에 뭐 예. 야당이 너무 이렇게 해서 그랬다. 그 내용도 지금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회 그 무력화와 관련해서는 그때 굉장히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그 권한 행사를 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관련한 부분도 현실적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고 결국은 이건 그래서 인용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논리 빌드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예. 들어보면 아까 이제 이것이 뭐 다수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다른 차원이 되겠지만 이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이 뚜렷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못 가진다면 지금 이 내용만 논점만 놓고 본다면 곧 이제 인용인지 파면인지 선고를 내리겠지만은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묻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을 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계엄 당시 국회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 볼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전시나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야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인용 쪽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실질적 요건을 위반했다. 또 이런 것도 방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토론을 했을 때도 대통령의 행위가 이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은 있었는데 이제 탄핵 인용 여부는 그 중대성,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8대0으로 감사원 관련해서도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고 그리고 뭐 이창수 지검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8대0으로 그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 그런 사건들도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이 중대성 문제에서 다 이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논리의 빌드업 자체가 아직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으로 문영배 권한대행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이걸 가지고 뭐 그 탄핵의 인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자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도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자 헌재 철동 보안 탓인가? 갈려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려서 예측이 나오나 20분간 심장 멈추겠네요. 숨도 못 쉴 것 같은 느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마음 졸이는 사람은 이재명과 윤석열 같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하길.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 재건만 생각하자.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국민투표로 개정해야 한다. 전 세계 지켜보고 있다. 진심 민주주의답게 행동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잠깐 들어가 봤더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아까 떨어졌다가 다시 붉은색 기둥을 이제 올리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지금 사실상 지난 4개월이 무정부 상태 비슷한 거였지 않습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 뭐 관세 상호 관세 한다 그러는데 뭐 대처도 안 되고 있고 산불 보면은 뭐 컨트롤 타워도 없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 그 헌재 판결이 사실은 저는 이걸 내란으로 평가합니다만 내란 종식의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연인 윤석열로 되돌려서 불소추 특권을 빼앗고 대통령직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한들을 빼앗아서 이 앞으로 있을 내란죄 형사처벌 뭐 이런 것들 뭐 역사적 단죄를 이루는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헌재 판결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이 너무 강했다가 그래서 오늘 판결이 나면 대충 이제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 국민의힘에서는 뭐 4대4, 뭐 5대3, 뭐 6대2 막 무슨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 아까 전에 원단장님께서 이 위헌의 중대성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중대한 위헌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통치자가 사실은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이거보다 중대하려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해서 누가 사상자가 났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상자가 안 났을 뿐 그 시도했던 행위들은 불변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면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영배 대행이 이 국회 권한 행사 막으려고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했다. 이런 부분 지적을 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유력 정치인 14명 체포 목적에서 위치 확인 지시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인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인원은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의원이냐 인원이냐. 그런데 인원이라고 또 헌재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예.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속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 그 권한을 과연 침해하려고 했느냐, 실제로 국회 무력화하려고 했는가, 그게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쭉 문영배 이제 그 소장 대행이 쭉 이야기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후반부로 가면서. 그러니까 국회 권한을 명확하게 침해했고 그 당시 국회가 심의를 좀 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원단장께서는 조금 희망 섞인 이제 기각 전망을 좀 내놓으시긴 했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그 논리가 전개되는 거로 봐서는 이건 기각일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지 않나. 그리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대한 그런 그 불법 행위 또 위헌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성은 이미 그것으로 다 확인이 지금 됐다라는 거를 오늘 이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국회에 침해했던 거 하나만 딱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5개 중 하나라도 이게 해당되면 그냥 파면되는 거거든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군을 국회에 보낸 거, 선관위에 보낸 거, 정치인 체포하려고 한 거, 이게 다 무효가 나야지 이제 기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사실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현직 그 법관 이치 확인 시도도 관여 이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도 영장주의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각종 위반 사유를 열거적으로 반복해서 들고 있어요.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대성이라는 그런 최종적인 그 허들을 넘어가는 그런 사유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그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법 위반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그 심판되었는지라는 의구심은 약간 듭니다. 근데 현재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단장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방금 포고령 발동이 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고 공화정을 위협했다, 이런 기본권 생각. 광범위하게 침해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의회에 부여받았다. 이거는 아마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리 빌드업 자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그 절차 자체도 다 위반했다라고 지금 다 여기서 지금 적시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제대로 이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뭐 이제 그 선관위에 이제 그 분투입해서 뭐 그런 지시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복원되는 절차적인 그 위반 부분도 지금 다 실제로 위반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뭐 사안 자체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절차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다 그 윤 대통령의 주장을 지금 그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헌법 위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포 대상에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군경을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을 민주주의 부정, 통치 구조 무시. 그러니까 통치 행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6명 이상이 채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대성이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수용이 된 건 없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국정마비 판단은 정치적으로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지금 문영배 대행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기본권을 헌법 한계 벗어나서 행사에 불신을 초래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법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 윤석열 파면 확실. 이런 의견. 맨 뒤에 반전 없으면 지금까지 분위기는 파면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선고가 이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그 언급한 내용 중에 예. 그러니까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지금 거의 다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그 탄핵 심판할 때는 그 부분을 별로 언급을 안 해서 이것도 윤 대통령 그 할 때도 이 탄핵 선고할 때도 이 부분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 관련한 지적들을 지금 다 지금 이제 그 지금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지금 다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건 향후에 내란죄 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은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나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일지 기각일지 뭐 희망적인 기대와는 별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승복을 해버리면 그건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이 내란 혐의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용 결정이 나오고 형사 재판으로 간다면은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인용이 된다면 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승복을 하든 반성을 하든 관심이 없고 그건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연인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파면하고 내란죄 형사처벌을 하는 것 그리고 역사에서 앞으로 이러한 통치 행위를 또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뭐 혹시라도 네. 등장해서 명령 방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주문 읽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제 곧바로 60일간의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자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탄핵 이전에 뭐 20%대 지지율로 폭락했었는데 오히려 탄핵 국면에서 이제 40% 중반까지 올라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원영섭 단장이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 탄핵 인용을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쟁점화됐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체 판결문을 한번 구해서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한 쟁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는 낭독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좀 묻히고 그냥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현재 그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순간 이제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모두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됐고 60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그 우파 진영 내부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제대로 경선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많은 그 대선 주자들, 잠룡급 주자들이 사실은 뭐 대놓고 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캠프를 차리거나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1등 주자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조차 장관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쉽게 할 수는 없었고, 근데 지금 60일간의 이런 그 내부적인 혼란, 정당 내부적인 혼란, 그리고 여권 내부적인 혼란이 수습이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오빠는 끈 떨어진 것 같다. 이제 빨리 다른 힘센 오빠 찾아야 하나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이제 다음은 건이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면에서는 이제 닥칠 후폭풍이 뭐 상상외로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여의도에 떠도는 정보지에 따르면 뭐 도망갈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설까지 돌고 있고 이제 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뭐 그거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당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란죄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이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가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권남용 관련한 이제 의혹들도 있었던 건데 그것까지 이제 다 포함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큰 혹에 이제 혹을 더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검찰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를 좀 지체하고 있었거나 또 좀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마무리했던 김건희 여사 포함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한 수사 또 이제 다시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그 상황이고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마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좀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변수로도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당장 이제 뭐 일단 내란죄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대선 후보를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내서 그 후보가 올라가서 나중에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특별 사면을 해주든지 뭐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아마 그 그림을 향해서 굉장히 그 맹렬하게 돌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당 장악력 그것도 아마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할 거다. 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게 어찌됐건 탄핵 국면에서 똘똘 뭉친 그 보수 지지층 지지 기반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미천을 가지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전국 상황은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까지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인 전원 일치 파면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이 대리인단 쪽에서는 4대4 마지막까지 그걸 기대를 했었잖아요. 왜 이런 그 어떤 판단에 그 오판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데이터 분석 뭐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재판관에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법은 법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헌법에 의한 헌법을 위한 판단을 하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재판관 성향을 분석하느라고 정치 성향. 여념이 없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해야 한다. 당연한 일에 국민들 너무 힘들겠다. 8명 전원일치 파면 의미가 있다. 골이 너무 깊었다. 다시 정상궤도 가려면 많은 상처 치료해야 한다. 자, 집회 나가신 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